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9월의 첫날 코스피가 현재 2550에서 25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위에 있는 60일선을 깨고 올라가면 다시 상승 채널로 진입하면서 2615에서 2670 부근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대되기 때문에 요즘 아주 중요한 변곡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영상 촬영하는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4%가량 상승해주는 매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큰 그림에서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동향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9월 달의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 보려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항상 참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OECD에서 발표하는 CLI 지표입니다. Composite Leading Indicator의 약자이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빠르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죠. 보시면 그래프가 G20, G7, 코리아 모두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G7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해 나가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경제의 풍향계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오죠. 그래프로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선인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CLI 지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LI 지표 그리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꼭 유의 깊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되는 8월 수출입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23년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518.7억 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다가 23년 6월 이후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현재 연속 3개월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전년 대비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서 나오는 무역 수지 흑자라서 사실 불황형 흑자다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 전월 수출액 16.4% 감소폭 대비해서 당월 수출액 8.4% 감소폭으로 수출 감소폭이 꽤나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 수지의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올해 1월부터 꾸준히 평균적으로 상승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분기 평균으로 보면 1분기에 69억 달러, 2분기에 75억 달러, 3분기는 현재 7월, 8월만 기준으로 했을 때 80억 달러 평균이 나오네요. 아마도 9월 달은 더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무역 통계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D램이 13%, 낸드가 59% 수출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D램 가격도 올해 3분기 7% 상승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DDR5 8GB와 16GB 가격도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고용지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 두 가지가 모두 둔화되는 형태로 나왔죠. 첫 번째로는 JOLTS라고 하는 졸츠라고도 하는데 구인, 이직 관련 지표인데요. 컨센서스가 9.465 밀리언이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8.827 밀리언으로 나와서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월에 발표된 9.165 밀리언 대비해서도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ADP 고용지표인데 컨센서스는 195K였던 반면 실제 발표치는 177K로 나와서 하회하는 모습 나왔고요. 전월 발표치인 371K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용이 매우 탄탄하다는 것으로 연준에서 금리 동결 및 인하를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고용지표 발표치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시장에 인식이 돼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이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보는 미국의 GDP 2분기 예측치도 2.4%가 컨센서스였는데 실제 발표치가 이번에 2.1%로 예측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슬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이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과 경제 전반의 마일드한 둔화는 금리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호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제였죠.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오히려 더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코어 PCE와 PCE 모두 컨센서스와 딱 부합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9월의 첫날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만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9월은 우호적인 상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만 상대적으로 미국장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고려는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원화 강세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연초부터 S&P와 나스닥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앞으로 3, 4분기를 거쳐서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9월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